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100% 대출로 주택을 매매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됩니다. 주거 문제는 발생되는 게 없습니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14억짜리 아파트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고가주택에 위법 의심 거래가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위법 의심 거래의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씨는 10억짜리 주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채무도 10억이 있어요. 근데 B씨가 10억의 채무를 내가 부담할 테니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그러면 A씨는 아이 그래 뭐 어차피 10억짜리 집이나 10억짜리 빚을 퉁치면 끝이지 뭐 홀가분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B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네. 이때 주택의 소유권을 B씨의 딸에게 이전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딸은 진짜 목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네. 100% 대출로 주택을 매매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주택을 소유권 이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의무도 없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빚을 내가 갚을 테니까 그 집 나 줘.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은 어떤 게 있어서 의심거래 적발이라고 나오는 걸까요? 사실은 거래 자체로만 따져보면은 이 거래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사인 간의 거래이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채무액이 그대로 양도가액이 되기 때문에 네.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가액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밖에 없어요.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네. 다만 국세청에서 이거를 고가주택에 대한 의심 사례로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모든 행위를 행한 주체는 B씨였어요. 네. B씨가 주체가 돼서 자기 딸에게 이제 주택을 소유권 이전을 받아오는 행위까지 전체 다 B씨가 네. 책임을 져서 처리를 했고요. 그쵸.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자녀인 딸은 B씨의 딸은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렇죠. 즉, 저 10억에 대한 채무를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고 뭐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걸 부담을 할 때 채무를 부담할 상환할 능력이 없는 저 자녀가 과연 인수해온 게 맞느냐에 대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이 드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 실제 채무에 대한 부담 플러스 이자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거를 네. 자녀가 실제적으로 본인의 누구의 도움도 없이 본인의 능력만 가지고 상환을 했느냐 혹은 그 중간에서 B씨가 개입을 해서 자녀한테 뭐 현금을 준다거나 자금을 빌려준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채무를 상환시키게끔 했느냐 이런 거를 국세청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취지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일지 모르나 외형상으로는 그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들어간다고 공포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법 거래라고 확정된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의심이 된다라는 네,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주택 상승기라면 이런 전략이 가능하다면 네.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딸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소득 활동이 없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딸한테 한 5천만 원 정도 20세 이상이니까 5천만 원을 증여를 해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저 10억에 대한 대출 이자를 부담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증여 문제는 발생되는 게 없습니다. 네. 5천만 원에 대해서 어쨌든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증여세 납세 의무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 5천만 원 현금 증여를 받은 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은 증여세 신고 누락에 대한 뭐 리스크도 없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납부한다. 결국은 증여받은 재산을 가지고 이자를 납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뭐 증여나 이런 문제가 끼어들 건 없어요. 야,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A씨와 B씨가 동업관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준 특수관계인에 속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사실 100% 대출로 주택을 매매하는 이런 상황이 따지고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 있었으니 의심거래로 보고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좀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데 이거 좀
파봐야겠어 네네. 라는 거고. 이 기사 하단에 보면은 하단이요. 네. 네.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미성년자 5살짜리 미성년자가 조부모한테 5억 원을 받아서 14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5억 원을 사실은 이런 기사만 보면은 5억 원을 뭐 증여를 받았는지 아니면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받았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 언급은 없지만 네. 이게 5억 원을 그냥 증여세 신고 없이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실 의심 거래가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증여세 이제 과세 추징이 그쵸. 나올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5억 원을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어요. 네. 증여세 신고를 했지만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차입으로 만약에 실행시켜서 네. 14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과연 자녀분이 그 이자를 감당할 저 미성년자 5살 어린이가 이자를 감당할 네. 생활 수준이 되느냐. 5살이. 네. 세뱃돈 많이 받아야겠는데.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지금 14억에서 5억 빼면 9억이잖아요. 네. 조부모에게 5살짜리 어린아이가 5억을 받아서 14억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은 네. 5억이 내 돈에다가 은행 대출을 받는 것도 있지만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세를 끼고 사게 된 것이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 5억도 증여세 납부가 다 끝났고 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9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있어서 이제 5억 원만 받아서 14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 전세 보증금이 이제 임대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 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사실은 임대 보증금을 계속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딱히 증여로 볼 만한 내용은 없어요. 음. 다만 그게 아니라 중간에 텀이 빈다거나 네. 아니면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을 빼줬어야 됐다라는 상황이 있었다면 네. 그러면 그 임대보증금 9억 원을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을까? 그치. 네, 예. 그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을까가 결국은 국세청에서 세심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자금의 흐름이 네. 오롯이 자녀에게서만 발생된 것이냐, 네. 아니면 부모가 개입을 해서 도움을 줬느냐, 네네. 이걸 들여다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